마을진담 2.0. 자, 오늘이 몇 화죠, 박사님? 제 판단은 27화 또는 28화로 기억이 됩니다. 27화 8화. 예, 뭐 저희가 뭐 한두 화 틀릴 수 있어요. 매일 찍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밥 먹을 때 밥알 세면서 먹나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대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아,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뭐 짬밥이 있지. 자, 오늘도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사실 방금 전에 찍었는데 동영상은 뭐 3일 정도 시차로 두고 올라가니까 뭐 3일 전과 분위기를 약간 바꾸기 위해서 뭐 옷도 갈아입으시고 뭐 안경도 쓰고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쁘게 봐주시고. 서절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박사님 저 게스트분을 소개시켜 주셔야죠. 아, 그럴까요? 네. 게스트에 대한 소개는 27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생략할까 하다가 저희는 지금 울산의 어련당이라고 하는 곳에 어련해서 들어와서 이제 자는 곳인데요. 어련당에 와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마을기업 지원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가령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가령입니다. 예. 저희는 울산인데 또 울산하고 좀 가까운 산자 돌림의 도시가 있죠. 큰 도시인데 부산입니다. 예, 부산에서 도시재생 마을 관련된 연구와 아울러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금융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한수욱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는 한송이라고 합니다. 네. 허브 연구원. 네, 허그영, 예, 헉 연구원. 네. 허연구원입니다. 울산 쪽에 왔으니까 아까 27화 부분에서 조금 뭐 27화인지 28화인지 정확히 안 와서 아까 부분에서 못했던 부분 중에 울산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와 아울러서 좀 뭐 마을기업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하시니까 간략하게 이제 울산에 존재하는 마을기업의 현황들을 뭐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울산이 아마 지금 100만 도시인가요? 120만? 120만은 조금 안 되고 한 110, 한 6만?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광역시로 있어서 자치구와 군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4개의 자치구가 있고 한 5개. 한 예, 개의 맞습니다. 군, 네, 맞습니다. 울주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동서남북구 울주군 이렇게 되나요? 예, 울산은 뭐 5개 구군이 있긴 하지만 사실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가진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도 있고 농촌, 산촌, 어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 그 오면서 잠깐 산책을 같이 했었잖아요. 우리 이해교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개통을 했는데 그 이해교 같은 경우는 그 오산대교 밑에 하부 인도교로 바로 그 우리 심리대숲 옆에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죠. 저는 사실 뭐 울산에 자랑할 거 굉장히 많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사실 국가정원 심리대숲이기 때문에 그 안 와보신 분들은 아마 오셔보셔야 이 느낌을 아실 겁니다. 예. 아, 심리대숲이에요? 네. 저는 여기다 대숲 심리라고 써놨어요. 대숲이 심리에 걸쳐서 있다. 이제 백리가 될 거예요. 예. 그 강 건너에는 삼호대숲이라고 또 역시 멋진. 그거는 삼호동이라고 저쪽 건너편에 남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심리가 몇 킬로인지 알까요? 요즘 알죠. 사흘 논쟁에 보니까 심리 4kg인 거 다 알죠. 심리 4kg, 그럼 백리면 40kg. 다 알죠. 심리대숲을 백리대숲으로 만드신다고 이제 뭐. 예, 저희 시장님이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함께. 네. 하여튼 울산이 제 기억에는 원래 되게 공업도시잖아요. 뭐 현대자동차 또 뭐 현대중공업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조선 사업이 또 뭐 이라크 어려움을 겪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좀 최근에 나아졌나요? 좀 이제 LNG선들 해서 괜찮아졌는데 원래 되게 이제 이 태화강이 심대숲 있는 태화강이 되게 이제 오염됐었다가 그 산업 그러다 80년대 초부터 이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울산에서 시작돼서 환경운동이 제일 먼저 시작됐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울산의 환경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태화강 살리기를 해서 또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지금부터 한 10 몇 년 전이죠. 5, 6년 전에 제가 여기 몇 번 왔었는데 네. 그때는 뭐 거의 진짜 1급수로 그 오염됐던 태화강 리버스 바뀌면서 이 심리대숲의 숲과 그 네네네. 대숲과
까마귀도 다시 이렇게 날라 들어오기 시작했고 뭐 까마귀 떼와 이 자연 생태가 여기서부터 생태하천으로 다시 살아나는 뭐 이런 저는 좋은 생태하천 모델이라고 봐요 한국에서. 지금 여름이라서 지금은 이제 백로가 한참 와 있습니다. 백로도 여름 있어요? 여름 철새, 겨울 철새가 까마귀. 예. 백로가 노는 곳에 까마귀 까마귀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겨울 텃새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텃새가 아니라 예. 텃새죠. 텃새. 네. 그 심리대수분을 마을 기업이 뭐 이걸 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겠네요. 있습니다. 저희 그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경단체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오던 녹색지기단 이런 데서 저희 그 태화 강변에 생태 카페를 운영하면서 예. 이 철새 학교, 뭐 텃새 이런 교육, 그렇죠, 체험 그렇죠. 예, 이런 하천 친수 공간으로 아마 그 당시에 마을 기업 들어온 게 전국에서 처음이었어요. 예. 제가 예. 기억납니다. 예. 2016년에 태화강 방문자센터 여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울 여울 기억납니다. 어쨌든 심리대수분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좀 되어 네. 있어서 1호가 수천만 정원을 아마 국가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과 아마 2호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대숲을 낮과 밤이 아마 확연히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밤에 좀 갔었는데 밤의 그 모습 자체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는 듯한 네, 은하수길. 예. 네. 무지개길이 아니라 은하수길이. 은하수길. 그 아이디어를 박가령 센터장님이 내셨다라고 하는 아이고 전혀요. 그렇게 어디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소문이 아까 뭐 저는 그냥 아니에요? 그 길을 누리고 자랑하고 그런 어, 사람입니다. 오늘 낮에 우리 창원의 으뜸마을에서 울산에 벤치마킹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동체 센터 오셨다가 예. 아까 이해대교 가셨다가 심리대수 비가 엄청 왔는데 잠깐 들리셨다가 뭐 저희 마을 기업 두 군데 이렇게 들려서 갔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트렌드가 이런 마을 왜냐하면 도시 재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롭게 꾸민 뭐 마을 골목 그다음 마을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들 이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오가면서 주민자치회 이런 전환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것을 많이 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서로가. 예. 그래서 한 번쯤 꼭 이 국가정원 대숲 심리대숲을 오셔서 심리를 다 한번 걸어보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울산을 산업도시로만 인식하고 있던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자연적인 그러한 이미지로서 느끼시는 아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옆에 한숙 박사님 계시는데 우선님 잠시 후에 좀 더 나누고요. 네. 그 아까 욕망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리고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제가 그 앞에 편에서 얘기했던 그걸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주차장, 공공주차장, 마을 주차장이 있다고 다들 동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우리 집 앞에 설치한다. 이제 그리고 그게 소음이라든가 혹은 외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 집 앞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이타심이 동시에 공존하는 발현된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협의와 조정에 따라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집 앞에 생겨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욕망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이거는 네. 우리 그 옛날에 그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린아이들 할 때 이 안에서 선과 악이 막 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악마 천사가 반은 인간인 들어와서 듯하고 반은 동물 짐승 같은 반인반수적인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마을 공동체 혹은 마을에 대한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동시에 충돌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 번도 그것을 같이 고민해 보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중에 하나가 마을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생각해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도전을 해보는 그 과정에서 공동체성 혹은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부산에 뭐 굉장히 유명한 감천마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감천문화마을. 예, 감천문화마을이죠. 저는 문화라는 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감천마을이라고 하는데 감천마을의 마을기업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제 소금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한 소금. 적이 감천에 이제 염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들은 가능한 것 같고 반대로 지역성이 좀 약하네요. 예, 약하죠. 공동체성이랑 공공성은 강하고.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밸런스의 문제가 늘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낮은데 지역성이나 기업성이 높을 경우도 있고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감천마을의 중앙 메인 도로를 가다 보면 외지 사람들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뭐 기념품 가게라든가 꼬지 가게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지역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면 지역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지역에 대한 애착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공동체 일을 같이 하거나 여기서 만들어진 쓰레기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논의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에 대한 애착, 어태치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착이 있어야지 결국. 네. 애착이 있어야 말을 안 떠나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뭐 감천 사례도 뭐 소금 사례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냥 우리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은 이게 마을 기업 혹은 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이게 수면하에 있던 게 갑자기 현저화되는 이게 맑은 물에서는 이제 전부 다 가라앉아 있던 게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선정 사업이 들어갔을 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폭발하게 됩니다. 표면으로 올라오죠. 나타나죠. 표면으로 나타난 것을 다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외부적 충격, 그러한 외부적 충격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마을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대와 나의 차이 그리고 이걸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옥망의 디자인이다. 예, 그래서 마을 기업, 재생 사업들 이런 것들이 큰 금액이 아니라도 투입되고 경험하고 발전하고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단계적 접근을 하자라고 할 때 1단계로는 뭐 한 200만 원 가지고 그렇죠. 뭐 공동의 그러한 행위들을 해보고 공동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이것이 잘 되면 500만 원, 그다음 좀 더 되면 1,000만 원, 그다음 좀 더 되면 국가의 큰 프로젝트를 연결해주고 그것이 이제 예전에 지난해 마을 만들기 그 발전 단계 모델이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씨앗 단계, 그렇죠. 뭐 줄기 단계, 열매 단계 이런 표현도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사업, 도시재 같이 큰 단위의 사업들을 그냥 갑자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그만 것들을 사전에 겪어서 이런 것들을 겪어서 잘 처리했던 것을 했던 조직이나 공동체는 더 큰 것도 잘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진짜 심사 과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지금 행정이나 아니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공동체가 이 단계를 밟아서 씨앗에서 이게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는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게 보면 얼마를 지원했는데 몇 개를 지원했는데 살아남은 게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예전에 제가 마을 기업을 부산에 있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을 전수조사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3년 지원이 끊기고 난 뒤에 살아남은 데가 10%가 안 돼요. 그 10%도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을 기업이나 어떤 사회적 기업이 살았는가 하면 뒤에 종교단체가 있는 그러니까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마을 기업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과 인적 재원의 부분이 있는데 그 종교단체가 재정적으로 열어갈 때 약간의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관계망이 있으니까. 네, 관계망이라는 게 그래서 정부의 공식 발표랑 좀 달라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저기 사회적 기업 3년, 5년 생존율, 뭐 중소기업 평균 생존율보다 높고
한 60% 정도 되고 아 설마요? 마을 기업도 뭐 평균 생존 70%.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저는 사실 이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를 하면서 아까 우리 그 최인수 박사님 말씀하신 그 2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스텝 단계별로 바이 이렇게 스텝. 하면서 단계별로 지원을 하면서 이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라는 게 곧 이제 공동체 만들기죠. 공동체 예, 지원 예, 과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웃을 만들고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이런 정부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단계를 만든다. 이거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을기업 지원단을 하면서 공동체 센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베이스로 깔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얼마 전에 그 뭐지 그 연구했던 설문했던 그건 몇년 그 전입니다. 3년 네. 예, 그 3년 생존율 그거는 아마 마을 기업보다는 사회적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마을 기업에서 3년 뭐 이런 기준은 없으니까. 그런데 마을 기업은 사실 우리가 기업으로서 이렇게 뭐지 그 성과, 기업성 이런 거는 조금 부실한 데가 많을지 몰라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업이 문을 닫거나 와야 되거나 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관계망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그냥 모일 수 있는 공동체성만 있으면 그렇죠. 그냥 자기네끼리 행복해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 해석을 아니요, 할지는 아니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 그래서 좋은 시민 영향도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동체성이나 지역성, 그 공공성을 기본으로 깔아야 돼요. 네네. 그게 없으면 마을 기업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업성을 얘기하는 건데 뭐 한 박사님 말씀하시고 뭐 여러 번 말씀하시는 그 경험을 쌓아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성장 드라마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각자 도생 뭐 내 옆 사람이 내 생활에 훅 들어오는 거 싫고 우리 집 사는데 나한테 피해만 뭐 층간소음 많이 키리고 뭐 옆집 아저씨가 뭐 우리 집 담장 침범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옆집 아저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 내 삶에 별로 훅만 안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갑자기 뭘 하라 그러니까 뭐 내가 왜 너랑 같이 해야 돼부터 시작해 별 얘기 당하다가 욕망 표출되고 뭐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막 치고받고 하다가 또 뭐 공통의 어떤 뭔가를 또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생활 경제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 이런 얘기들 하지만 사실 경제 공동체로 가려면 또 그게 또 경제적인 니즈가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또 그런 저는 뭐 늘 주택 재개발 조합 얘기하지만 뭐 강한 음식성 공통의 목표 훌륭한 공동체라고 봐요. 다만 공복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 지역성 저는 좀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을 기업이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는 공동체성으로 출발해서 기업성을 갖추고 지역성에 대해서 좀 저는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무엇이 지역성인가? 네. 한마디만 딱 더 드리자면 네. 한수 박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지역에 애착을 갖는다는 것.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공동의 목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게 지역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뭘 원해, 장 PD? 아 네. 거꾸로 달고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처럼 이사 가기 쉽고 이 지역에 사는 이유가 무슨 지역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원인이나 다른 무슨 교육이나 뭐 다른 원인 때문에 지역에 살면 또 목적 달성되면 또 뜨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역에 대한 애착이란 뭐냐 그게 진짜 뭐 이 지역에 있는 태화강의 숲길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냐 부산에 있는 감천문화마을에 내가 평생 살아왔으니까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정말 이웃이 같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너무 좋아서 내가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저도 예. 덧붙여도 됩니까? 네. 두 번 덧붙이시죠.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맞게. 네, 두 개인 줄 첫 알고서 번째는- 제가 두 번 덧붙이시라고. 역시 진행자 이게 짬밥이 뭐. 예전에는 우리의 어떤 마을 기업 혹은 마을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문제 해결형이었거든요. 문제 해결형에는 이게 힘을 응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가 있어야 돼요. 한 명의 리더가. 협력이 있어야 예, 돼요. 네. 리더가 있어서 가자 하면 쫙 추종자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게 동력이 와해가 되거든요. 와야 되죠. 예. 공포의 목적을 달성한 거니까.
이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금의 삶은 그렇게 한 명의 어떤 가치에 매몰되거나 하지 않거든. 박사님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고 다 다르잖아. 결국은 다르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누군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 속에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느냐 쪽으로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한 명의 리더가 아니고 지원형의 리더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바뀌어도 이 가치 창출형의 어떤 동력들을 잃어가지 않는 이쪽으로 지금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문제 해결형 그리고 리더 중심형의 어떤 동력을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는가 하면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산의 영화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도시재생 스타터 이런 이제 새로운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제 약간 사회적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보면 좀 속된 표현으로 얘네들 되바라졌다. 돈만 안다. 그리고 치고 빠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치고 빠진다. 단물만 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왜?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다양한 가치 중에 하나를 이 친구들이 이제 실현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또 보여지거든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걸 수도 예, 있죠. 새로운 가치. 다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관점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원포인트가 아니라 좀 다양한 가치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나 처음은 힘들어요. 아까 이제 문제 해결형 리더 얘기하시면서 우리 그 어떤 이렇게 그림에 보면 리더 자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혼자 하고 다음들 이렇게 뒤따라 가는 그런 리더가 있고 어떤 리더는 함께 이렇게 가는 리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진짜 리더다라고 하는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장 초기적인 뭐 소통 강조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마을 간사라고 하는 역할들을 그 마을 안에 살게 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이 리더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 간사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 좀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가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저희 그 마을 간사란 말은 요즘 안 쓰지만 전국적으로 좀 많이 쓰는 말이 마을 활동가, 마을 멘토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울산의 마을 계획단 8팀을 뽑아서 각 동별로 선정을 해서 올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공통 기본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주민 갈등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이렇게 조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럼 마을 계획,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을의 디자인을 우리가 해볼까, 먼저 시작을 해볼까. 그리고 이 올해 이게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어떤 또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만약에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할 때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 마을 멘토 전문 활동가를 넣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보통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방금 이야기 들으면 제가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 지원 조직은 저는 통역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그 거칠은 이야기를 그게 하나의 어떤 사업이든지 혹은 정책이든지 혹은 그런 방향성이든지 이거를 주민의 언어를 행정의 언어 혹은 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리고 행정에서 행정적 그런 정책을 다시 주민의 언어로 통역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왜냐하면 이 둘이 맞부딪히면 주민과 행정 혹은 지역과 행정이 맞부딪히면 1차적으로는 스파크가 튀는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인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내 잘합니다. 박사님 워낙 정 박사님도 뭐 잘하시는 편. 저는 잘하는데 맷집이 동대표 저기 뭐 요즘 뭐 시끄럽다고 동네가 시끄럽다고 하시는데 조 박사님 네. 자리를 회피합니다. 저는 지역에 좀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집값 알아오는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주민 대표로 한번 나가볼까
지역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려고. 입대해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네, 경험- 해보시는데 진짜. 아, 경험자. 상당히 피곤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상당히 많이 배우고 네. 도대체 주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까. 네, 제가 사회생활하면 그 사회생활에 함께 하시는 분들 네. 또는 마을과 관련된 이런 일들 하면 거기에 하는 분들 그렇지만 정말 아파트 현실 네. 내에서 같이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그런 경험하기 아주 좋은 저한테도 권했던 것 같아요. 아. 한번 네. 해보라고. 네. 아 맞아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월세사 할 때는 얼마 전까지 월세사 할 때는 그게 주민 동대표 나갈 자격이 안 주어지더라고요. 월세는. 월세도 서러운데 그리고 이거 최근에는 거기에 이제 집 소유자가 네. 두 번, 동의- 세 번 안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전세를 사시는 분도 이제 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 한번 바뀌었습니다. 도배주택법은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은 통역자다. 네. 저는 뭐 가끔 매개자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중간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중간이 있습니다. 있어야 행복하다. 그럼 네. 좋네요. 탈바가지가 얘기하시는 건데요. 중간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분처럼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들을 좀 공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역자라는 표현은 옛날에 돌아가신 이근호 센터장님이 많이 하셨던 얘기 같기도 한데 뭐 다시 한번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신 정말 예, 내가 예. 사회적으로 아는 몇 안 되는 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 박사님은 초기에 그 삼복도로 르네상스 센터장이셨잖아요. 짧게요. 예, 예. 초기에 그 저 수원 르네상스 예. 르네상스 센터들끼리 만나서 예. 예, 같이 뭐 되게 좋아서 점심도 하고, 예, 예. 저희 집에서 저희 집까지 오셔갖고 같이 네. 밤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주무시고 가시고. 로맨스도 하고 예. 눈에 쌍 르네상스 아유, 그 그랬었습니다. 말씀을 하니까 그립네요. 예, 마을 르네상스. 자, 혹시 박가영 센터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뭐 저는 일단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팟캐스트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올해 유튜브입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예, 유튜브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오늘 그 아까 오전에도 우리 창원에서 마을 분들 한 29분 이렇게 다녀가셨고 뭐 저녁엔 또 오셨고 이렇게 참 버라이어티하네요 하루가. 그리고 여기 이 공간 굉장히 좋으시죠? 네. 예, 여기 지역에 뭐 예. 특급 호텔입니다 지금. 특급 호텔. 그렇죠. 예, 이거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련당인데 지역에 이렇게 좋은 곳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곳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물론 SNS나 이런 거 활발하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교류할 만큼 이렇게 뭐라 여유가 이렇게 참 없는 것 같아요. 사는 게. 근데 우리 마을 분들도 아까 뭐 마을 통역자, 뭐 매개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마을 분들도 같이 일을 해보면 굉장히 바쁘세요. 너무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 원인이 뭘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 늘 해요. 그래서 그게 늘 하면서 우리 마을 기업들도 늘 바쁘시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까. 그래서 혹시나 다른 데도 많이 하시니까 하시다가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걸 한번 공론화해서 저희끼리 이렇게 활동가처럼 이렇게 의논을 한번 해보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네. 아, 자, 감사합니다. 그럼 박사님부터 네. 벌써 시간이 뭐 그냥 수르륵 흘러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짧게 박사님 이야기하겠습니다. 짧게 예. 되게 지금 이 유튜브는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마을들이 별처럼 산재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해줄 수 있는 그리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지금은 내비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늘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별의 위치와 나침반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올드한 표현이지만 저는 굉장히 이러한 유연하면서도 지금의 어떤 현대적 기술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예전의 방식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산에 오시면 또 한번 뭐 제가 업적으로 참여하면서 좀 더 4차원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원적인. 예. 저희는 부울경을 꼭 한번 찍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 유튜브가 나침판이다 얘기하신 겁니까? 그래서 마을 진담이 나침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
마을 진담은 명확하게 얘기를 안 예,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들은 별들이고 유튜브는 나침판이고 마을 진담은 페르시아의 왕자입니다. 별을 보고 길을 찾는. 이거 취하네 이거. 아이. 자, 뭐 전 박사님, 예. 예, 제 차례가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이 예. 두 분의 말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답변까지는 그렇고 뭐 아무튼 뭐 같이 한번 계속 말씀 나눠 보시죠. 저는 그 사실은 마을 공동체도 뭐 여전히 우리가 공동체성, 지역성, 공공성을 얘기하지만 뭐 마을 기업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지역성이 없으면 마을 기업이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너무 힘든 그런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역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울산에 우리가 통도사도 있고 그다음에 언양 불고기 뭐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저는 이제 역사에 관심이 울산 반구대 암각부터 시작해서 뭐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통도사는 양산. 양산이에요. 네. 약간 예. 빗나갔네. 뭐 산으로 예. 끝나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다양한 이제 지역 얘기들을 언젠가는 이 울산의 마을 기업 분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은 이런 거다. 물론 복순도가도 있지만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듣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부산도 삼복도로 얘기 좀 하다 말았지만 뭐 어쨌든 삼복도로 얘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거를 찍는 이유도 사실 뭐 지역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듣고 이 지역의 가치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의 가치가 그것이 사람인지 니들이 좋아서. 근데 저는 뭐랄까 이 지역의 가치를 왜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유치한 일본 만화식으로 얘기하면 뭐 나한테는 어떻게 해도 좋은데 내 친구는 건드리지 마. 내가 지켜야 될 것들에 있어서는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되는 일종의. 그럼 과연 이 지역이 내가 무엇을 지킬 것이냐, 뭐 사람을 지키냐, 아니면 내 지역의 어떤 자원을 이 자연환경을 지키냐, 아니면 뭐를 지키느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지역들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뭐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저희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마을 진담이 지금 이제 거의 30회에 육박하는 곳에 있는데 참 한 10회 정도까지는 저희 사무실 같은 곳에 이제 좀 조그만 공간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동해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세종, 안산, 목포, 태백, 뭐 다시 또 서울, 원주 이런 데를 거쳐서 오늘 울산에 왔습니다. 이제 울산 중구의 어련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여기 숙소가 참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방문해서 여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전대욱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을 진담이 전국을 좀 가급적이면 좀 다니면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지역 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전해드리려고 사실은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줄 좀 알아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뭐 페르시안 왕자가 될지 나침판이 될지 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그러한 공동체적인 그 연대의식 또는 협동, 협력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마을 진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 안 하시면 오늘 잠을 못 주무시겠다. 제가 딱 10초만. 네. 뭘 그렇게 적으시나 했더니 다들 이렇게 멋있는 말씀들을 적으셨구나. 멋있다. 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화에서도 또 이렇게 꼭 한마디 한다 그러고 쓸데없는 아니, 비슷한 얘기를 이게 아니, 뭐 나는 뭐. 박사님을 옆에서 봤는데 되게 약간 나이든 테리우스 같아요. 오늘 잠 못 자겠다. 이런 비대한 테리우스. 아니 오늘 이런 깜짝 짧고 굵은 놀랐어. 테리우스 보셨나요? 너무 하시네 진짜. 비대한 테리우스. 짧고 굵은 테리우스 보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튜브 저희 마을 진담을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 자리와 아울러 심리 대숲을 또 안내해 주시고 함께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박가령 센터장님과 또 이제 먼 곳에서 오늘 또 다시 내려가셔야 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함께 해주신 한숙 박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을 진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